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은 물 때문이 아니라 아마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대사가 엉켜 있거나 그 외에 식사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식사가 아니더라도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을 먹는다거나 또 이제 살이 찌시는 분들은 뭐 경과로도 포함될 거고요. 평상시에 어떻게든 드시고 계시는지 하다못해 1주, 2주 정도 그냥 내가 평상시에 먹는 식사를 정말 가감 없이 한번 적어보시면은 아마 뭔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도시락 리뷰를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비만 다이어트 쪽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도시락이 평상시랑 좀 다르게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볶음밥을 좋아하는데 음식을 저도 막 이렇게 막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볶음밥이 나오면은 일단 젓가락질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보통 볶음밥 하면은 뭐 기름 때문에 뭐 살이 찔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기름보다는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은 문제가 되면 됐지 기름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러 가지 기름을 보통 사용하시겠지만 오늘 도시락 볶음밥은 N타입이기 때문에 막 기름도 올리브유나 그 타입에 맞는 기름을 사용했을 거고, 반대로 S타입도 새우볶음밥인데 뭐 여러가지 사용하겠지만 저희는 S타입에 맞게끔 해바라기씨나 뭐 포도씨유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감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이거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변화를 주신 것 같아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사담이지만 지난주에 모임 때문에 나갔다가 약간 좀 밀가루가 좀 들어간 거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밀가루 먹고 나니까 약간 입에 약간 좀 군침이 좀 나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그래서 좀 이야기할 때 약간 발음이 좀 살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섯 된장국인데, 보통 된장국 하면은 베이스가 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맛있네요. 네, 그리고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가끔 집에서 옥수수냥 사가지고 만들어 먹긴 하는데 그 특유의 향이 있다 보니까 항상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콩된장을 즐겨 드셨던 M타입 분들도 이 정도면 정말 맛있게 그 일반 된장국 먹는 것처럼 드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M타입 분들은 버섯이 또 굉장히 좋은 단백질 기반 식품이고, 또 수용성 식이섬유소도 들어있으니까 좀 버섯에 따라서는 뭐 베타글루칸도 들어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M타입 분들은 고기도 물론 소고기나 뭐 치즈나 계란이나 닭가슴살이나 여러 가지가 타입에 맞게끔 드시면 좋지만, 그래도 고기 소화를 잘 시키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소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버섯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버섯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식감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기 때문에 평상시 좀 기호도에 맞게끔 여러 가지 버섯을 좀 활용하시면은 아마 단백질 보충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레몬이랑 올리브유 섞어서 먹는 거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M타입 분들에게. 계속 M타입, S타입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모든 식품을 다 타입을 구분하라고 있다 보니까 레몬이랑 올리브유라고 하면은 M타입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레몬이라서 올리브유라서 좋다라기보다는 결국 드시는 목적은 레몬에 들어있는 뭐 비타민C라던가 그리고 올리브에 들어있는 뭐 올레산이라던가 뭐 폴리페놀이라던가 그런 성분 때문에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M타입 분들에게는 이미 시중에서 있는 것처럼 뭐 올리브랑 레몬 섞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제품화된 것들도 원료만 괜찮으면은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S타입이다라고 하시면은 레몬 대신에 라임을 활용한다거나, 그래서 라임 같은 경우는 물론 레몬이랑 영양 성분이 똑같지는 않아요. 레몬 같은 경우는 뭐 비타민C가 좀 더 많이 들어있고, 반대로 라임 같은 경우는 비타민C보다는 뭐 구연산이 더 들어가 있거나 하겠지만 기본적인 효능은 비슷하고요. 둘 다 담즙을 잘 분비시켜주고 또 항산화 역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M타입 분들은 레몬, S타입 분들은 라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브도 마찬가지로 올레산이 올리브에 들어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지만 S타입 분들은 올리브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대신에 들기름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은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올리브유도 그렇고 기름기를 먹었을 때 생각보다 포만감이 빨리 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식욕을 좀 얻게 해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또 올리브유도 물론 당연히 좋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식사라버진과 같이 갓단 올리브를 활용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거고,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식욕 억제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렙틴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식욕을 좀 억제해주는 렙틴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면은 그냥 먹다가 일정 순간이 되면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말라고 신호를 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간이 조금 부어 있다거나 아니면 체지방이 많이 나간다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이 보통 렙틴 저항성도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올리브유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게 S타입 분들은 올리브 대신에 들기름 활용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식욕이 너무 조절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그런 것도 도움을 조금 받으면 좋겠죠. 아보카도가 거의 식물성 중에는 진짜 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이든 올리브 오일이든 둘 다 아주 좋은 식물성 기름 급원 식품이기 때문에, 근데 아보카도도 M타입이기 때문에 M타입 분들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아보카도 오일도 괜찮고, 기름 지방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조금 혈당을 조금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밥 드실 때 혹은 샐러드에다가 아보카도를 조금 흡수시킨 다음에 그런 생으로 같이 드셔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아마 드시면 생각보다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식사가 조금 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국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뭐 관리가 어려운 것도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사하실 때 국물이든 물이든 가능하면 조금 덜 드시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 국 같은 경우는 목을 축이는 정도도 괜찮지만, 가끔 국에다가 밥을 말아 드신다거나 식사를 하는 도중 내내 계속 물을 드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3가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위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고 하는데, 물이 들어가면은 그 소화 효소가 하다못해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화압술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물이랑 같이 먹게 되면은 좀 덜 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많이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는데, 그럼 반대로 안 씹을수록 소화가 좀 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덜 씹게 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다 보면은 또 생각보다 좀 물배가 차다 보니까 안 드셨을 때보다 조금 식사량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보면은 식사량이 줄어드니까 칼로리가 좀 낮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칼로리를 늘리고 줄이는 거를 가지고 체지방을 빼고 안 빼고 라고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끔만 잘 드시면은 소화흡수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드셔도 생각보다 체중이 비슷하거나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물 자체는 뭐 식전 30분이나 식사하시고 조금 뭐 입을 헹구는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소량 드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식사하시고 나서 물을 좀 벌컥벌컥 들이키는 경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은 물 때문이 아니라 아마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대사가 엉켜 있거나 그 외에 식사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식사가 아니더라도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을 먹는다거나, 또 살이 찌시는 분들은 뭐 견과류도 포함될 거고요. 보통 살이 찌시는 분들이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지는 않을 거고, 보통 뭐 달달한 걸 드실 거거든요. 어쨌든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이유가 걔네가 분해가 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바뀌는 건데, 결국에는 밥이 아니더라도 사탕이든 초콜릿이든 달달한 거는 결국에는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떻게든 드시고 계시는지 하다못해 1주, 2주 정도 내가 평상시에 먹는 식사를 정말 가감 없이 한번 적어보시면은 아마 뭔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식사 시간도 포함될 거고요. 물론 식사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는 갖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 게 또 우선이 되겠지만, 결국 그 질환들도 놓고 보면은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식사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